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 권위 있는 사람, 나의 든든한 울타리, 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바꿔서요. 저는 이 4가지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위 정해주기이고요. 두 번째는 명령하지 말고 설명해주기. 세 번째는 아이의 마음 읽기. 네 번째는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엄마와 대립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의 존재를 나를 제지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돼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점점 아이들의 말수가 줄어들고 평소 대화조차 자꾸 맞서는 사이가 되고 말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바깥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서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엄마에게 화가 쌓이느라 할 수 있는 바깥 경험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줄넘기 하지 마. 주변에 놓여진 물건들이 많잖아.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제 의도는 아이가 집에서 줄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놀이를 한다 였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안의 통로 쪽으로 가더니 다시 줄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남편은 아이가 말을 안 듣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말을 정말 잘 들은 거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줄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위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럼 주변에 물건이나 부딪히는 사람이 없으면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이 아이의 생각의 과정을 남편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남편도 아이의 생각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평소 저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투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대부분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조가 참 많더라고요. 이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저와 아이들의 관계는 시키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심플하고 짧게 말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으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 내가 아이에게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지는 않은지를 돌아봤고요. 아이에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정하고 그 틀을 아이들과 함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축구 교실을 갔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은 할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점심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된 날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가족 식사 자리가 생기면 아이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는 뭐 이야기를 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제가 근데 실수를 했던 것은 토요일이 되어서야 가족 식사 일정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축구 교실에 빠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축구 하루쯤 안 가면 어때? 그것보다 아빠 생신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이가 이렇게 울고불고 떼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행사나 일정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이 미리 해줬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돌아봤던 것은 명령보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지예요. 줄넘기 하지 마가 아니라 집에서는 줄넘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집은 줄넘기를 하기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줄넘기 하기에는 알맞지 않거든. 줄넘기 줄이 벽이나 물건들에 걸리면 너도 불편할 거야. 바깥놀이 하는 시간에 줄넘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자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이는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지 말라라는 행동을 왜 하지 못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엄마는 보통 애가 말을 안 듣네?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점점 더 큰 소리가 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의 훈육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고자 하는 훈육 내용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를 힘으로 또는 큰 소리로 저지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아이는 힘이 세지면 이길 수 있네라는 믿음이 무의식 중에 생기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힘이 점점 길러지잖아요. 그럼 점점 더 말을 안 듣는 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세질수록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경험했었던 거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을 나중에 더 강하게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고 인정해주기입니다. 아이의 겉에서 보이는 행동 속 마음에는 모두 욕구가 들어있어요. 줄넘기를 하는 행동 속에는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줄넘기 연습을 통해 나의 실력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보기보다는 바깥에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제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의 욕구를 읽고 나니까 아이에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다른 신나는 놀이를 제안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욕구가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리고 대안이 생기게 되면 화나 속상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을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조차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속상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질문 중에서도 대화를 잘 이끌어내는 좋은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열린 질문인데요. 열린 질문의 반대말, 닫힌 질문은 예, 아니요처럼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열린 질문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질문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열린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라는 단어는 넣지 않고 무슨, 무엇, 어떤 등의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아요. 제가 배운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이들이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다 보니까 반에서 한두 명씩 핸드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핸드폰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내심 부러웠나 봐요. 핸드폰을 사주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바로 답하기보다는 아이들과 앉아서 핸드폰이 있으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했던 좋은 점은 엄마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와의 길이 안 엇갈릴 수 있다 등이 있고요. 안 좋은 점으로는 게임을 할 수 있다. 핸드폰만 하게 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의 장점 중에서 엄마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고 길이 안 엇갈릴 수 있도록 시간과 만나는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두고 꼭 맞추어서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지금 당장 갖기보다는 4학년 형아가 되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굳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느꼈어요. 아이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묻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나온 방법들과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파일로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물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방법을 배워서 적용해 보다 보면 아이뿐 아니라 저도 한 뼘 더 성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적용해 보고 변화를 느끼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안녕.